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10시, 우리 시간으로 밤 10시에 벌어지는 외무장관 회담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서 러시아군이 어마어마한 공격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북쪽에서 남쪽에서. 그런데 의외로 지금 이 우크라이나군이 잘 막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외로. 그래서 서남쪽으로 침투하던 러시아군을 격파하는가 하면 굉장히 많은 전과들을 지금 올리고 있고, 또 의외로 또 이 스팅어 미사일이 또 활약을 하는지 러시아군의 항공기들을 대거 격추를 하고 있는 그런 소식. 그리고 국제 의용군이라고 하죠. 우리 한국의 이근 대위를 비롯한 이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지원을 해서 한 10만 명 가량 모이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까지 해서 간추려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희망의 불씨 꺼져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신의균의 국방TV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엄청난 화력을 앞세운 러시아군의 파상 공세가 수위를 올려갈수록 악에 맞힌 우크라이나군의 저항도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남부전선 격정지 마리우폴의 충격적인 수준을 넘어 끔찍한 수준의 화력 공세가 이어지고 있고, 이에 따른 민간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남동부 아조프해 연안의 항구 도시이자 전략적 거점인 마리우폴에 대한 러시아군의 파상 공세가 이어지며 현지 주민들의 인명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복수의 현지 소식통들이 3월 10일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은 아조프 연대가 지키고 있는 마리우폴을 함락시키기 위해 박격포와 곡사포, 다연장 로켓, 순항미사일, 전술 탄도미사일까지 가용한 모든 화력을 쏟아붓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마리우폴은 절대 공격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민가와 쇼핑센터 등도 집중 포격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마리우폴 주택가 속에 숨어있던 아조프 연대 지휘부를 찾아내어 전술 탄도미사일 집중 공격을 퍼부었는데요. 여러 발의 탄도탄 공격을 받은 지휘소는 마치 운석이 떨어진 것 같은 화구가 생기며 문자 그대로 증발해버렸습니다. 현지 시각 3월 9일 마리우폴 시내를 촬영한 위성사진을 보면 민간인들이 대피해 있던 대형 쇼핑몰이 대규모 포격을 받아서 대파된 것이 식별됐는데요. 우크라이나 정부와 군 당국은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생존자 수색 및 구조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상황은 절망적입니다. 러시아군은 전쟁과는 아무 연관이 없는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민간 산부인과 병원까지 포격했는데요. 이 때문에 다수의 임산부와 신생아들이 죽거나 다치는 있을 수 없는 참극이 발생했습니다. 러시아의 이러한 공세는 전선이 교착되면 이를 타개하기 위해 화력을 집중하는 전통적인 교리에 따른 것인데요. 야전에서 정규군을 상대로 해야 하는 이 화력 집중 전술을 민간인에게 사용하는 러시아군, 반드시 그 전쟁 범죄자들을 잡아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되겠습니다. 정말 처참한 모습이죠. 여기가 병원입니다. 병원이 이렇게 맞아버렸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진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 비포 애프터인데 이게 마리우폴 시 외곽에 있는 쇼핑센터예요. 우리도 도시가 있으면 도시 외곽에 큰 쇼핑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쇼핑몰에 민간인들이 피신해 있으니까 여기를 이렇게 때려버린 겁니다. 여기 지금 멀쩡하던 건물이 지금 이쪽은 지금 완전히 다 무너졌는데 이쪽 옆에 있는 개활지를 한번 보십시오. 포탄이 점점이 얼마나 많이 지금 떨어져 있는지. 이렇게 민간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의치 않고 이런 포격을 퍼붓고 있는 러시아군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놀랍기도 한데 이 마리우폴에 아조프 연대라는 부대가 지금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조프 연대를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걸 구원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가 해병 여단 하나를 투입해서 지금 러시아군이 에워싸고 있는 이 포위망을 뚫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36 해병여단을 증파해서 그 36 해병여단이 아조프 연대 마리우폴을 외곽에서 에워싸고 포위하고 이제 공격을 퍼붓고 있는 러시아군을 뒤에서 지금 치고 교전 중에 있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마리우폴은 완전히 지금 아비규환의 상황이 되고 있고, 그것을 구출하기 위해서 한 개 예단을 보냈지만 여기 지금 러시아군은 한 개 군단급이 에워싸고 있으니까 사실은 이 정도 되면 우크라이나군이 해병예단을 보냈다고 하지만 중과부적의 수준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지금 여기 얼굴하고 이런 건 모자이크 처리를 했는데
자, 좀 임산부입니다. 임산부가 지금 피신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임산부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임산부가 그 들것에 실려서 나가고 있는데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일들을 러시아가 저지르고 있고 이 병원에서만 10여 명의 사상자,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다 나중에 누가 이기든지 간에 처벌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또 이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조프 연대의 어떤 그 방어 전술이 조금 문제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거 완전히 그냥 운석 떨어진 그런 분화구처럼 생겼지 않습니까? 탄도탄을 쐈어요. 여기는 원래 이 자리에는 그냥 민간인 주택, 민가가 있던 곳입니다. 근데 여기를 탄도탄으로 때려가지고 완전히 폭파시킨 후에 또 때리고 또 때리고 또 때리고 해가지고 계속 때린 겁니다. 탄도탄이 CP도 즉 원형 공산 오차 정확도가 좀 떨어져가지고 같은 데를 계속 때릴 수가 없는데 그래도 하도 많이 때렸으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된 거죠. 그래서 아예 CP라고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고 완전히 그냥 운석 떨어진 것처럼 이런 크리에이트가 생기고 말았는데 이 정도로 좀 때려버렸어요. 왜 때렸냐? 이 주택에 아조프 연대 지휘부가 숨어 있었다라는 정보를 가지고 그 아조프 연대의 지휘부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량의 탄도미사일을 때려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아조프 연대가 시가전이라고 한 게 사실은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지만 어쨌든 민간인을 방패로 삼으면 안 되죠. 자, 이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건물이 어떤 용도인지는 모르겠으나 여기 지금 장갑차가 지금 보시면 이렇게 들어와서 백을 해가지고 뒤로 이렇게 주차를 한 것을 볼 수 있고 마찬가지로 이 건물 뒤에 또 장갑차 한 대가 또 그런 식으로 해서 백해서 이렇게 돌진해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주차를 해놓고 있고 여기에 병사들이 장갑차 위에 서 있는데 이거 러시아군이 아니고 우크라이나군입니다. 아조프 연대. 그래서 시가전을 할 때 시가지에 있는 건물을 활용하고 이건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 있는데 그래도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을 이렇게 방패로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아조프 연대의 방어군들이 이러고 있으니까 러시아가 드론 띄워가지고 딱 보고 여기 숨어있다 때려 이렇게 때리는 거 아닌가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아조프 연대가 마리우폴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좋은데 이런 식으로 민간인을 방패로 세우는 거 이것을 그 민간인 있는 줄 알면 러시아도 이제 공격을 자제해야 되는데 그 자제하지 않고 공격하는 러시아도 나쁘고 또 이렇게 민간인을 방패로 하는 이런 행위도 나쁩니다. 둘 다 나중에 사실은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굉장히 관심이 키우 공방전인데 키우가 정말로 함락될 것인지 지금 공세가 시작되는데 어떤 전황인지 보겠습니다. 3월 7일부터 시작된 러시아군의 파상 공세가 우크라이나군을 각지에서 격파하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군이 전열을 재정비하고 주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다시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러시아군을 몰아냈다는 보고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의 대공세를 받고 있는 키우와 하르키우, 미콜라이우 등 주요 대도시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비교적 선전하고 있으며 일부 전선에서는 러시아군을 격퇴하기도 했다고 복수의 오신트 소식통들이 보고하고 있습니다. 7일부터 시작된 키우 방어전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이 도심지 내의 방어부대와 외곽에서 증원된 예비부대가 협력해서 현지 시각으로 8일 밤부터 진행된 러시아군의 대공세를 막아냈는데요. 8일에서 9일까지 밤새도록 이어진 전투에서 우크라이나군은 수호-25 공격기 4대, 기종 미상 공격 헬기 2대, 칼리브르 순항미사일 2발을 요격했고 키우 서남부 외곽 방어선으로 돌파를 시도하던 러시아군을 격퇴했습니다. 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하르키우에서는 우크라이나군 별동대가 하르키우 시가지에 포격을 퍼붓던 러시아군 포병 전진기지인 하르키우 외곽의 위성도시 데르하치를 수복하고 러시아군 포병부대를 격퇴했는데요. 엄청난 포격이 쏟아지던 하르키우시는 잠시 진정된 상황을 이용해 방어선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한국계 고려인 3세 주지사가 방어하고 있는 미콜라이우 지역은 러시아군의 우회 기동이 우크라이나군 증원부대에 의해 차단되었습니다. 러시아군은 미콜라이우를 동쪽에서부터 우회해 시 북쪽에서 오데사 방면으로의 돌파로 개척을 시도했는데요. 우크라이나가 7개 예단을 투입해 차단선을 치고 러시아군의 돌파 시도를 좌절시켰습니다. 주요 축선에서의 러시아군 대공세가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주춤하는 사이 우크라이나는 예비군 증편과 지휘체계 구축,
전선 투입의 속도를 올리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과연 우크라이나군의 예비대 투입이 빠를지 러시아군의 전략 거점 점령이 빠를지 회담을 앞둔 오늘도 치열한 격전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 뭐 날짜를 알 수 없지만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가 이 사진과 함께 지금 전황에 대한 간단한 브리핑을 했어요. 이 사진은 키우의 어느 곳에 떨어져 있는 격추되어 있는 수호이 27 전투기의 잔해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만 하더라도 수호이 25 공격기, 그러니까 지상 폭격하는 공격기 아니겠습니까? 그거 4대, 그리고 밀 24 하인드 공격기, 공격 헬기죠. 그거 2대를 격추시켰다.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순항 미사일 2발도 요격했다. 뭐 이제 이런 전과를 발표를 했는데 수호이 25 공격기 4대, 밀 24 하인드 공격 헬기 2대. 정말 놀라운 전과를 뭐 스팅어나 이런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들이 계속 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던 전황 브리핑에서 키우시 서북쪽에서부터 쭉 내려온 그 증원 러시아군 부대가 양갈래로 갈라지면서 이 서쪽으로 갈라진 부대는 서쪽에서 들어오는 증원 부대를 차단하는, 방어하는 그 역할, 그리고 동쪽으로 갈라지는 부대는 키우시의 서남쪽으로 들어가서 서남쪽 뒤를 포위 차단하는, 그렇게 해서 키우시에 있는 우크라이나군의 지도부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막는 이런 역할을 띠고 체첸 부대 그리고 바그너 그룹 같은 특수부대를 포함한 이 기동부대가 키우 서남쪽으로 우회 기동을 시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걸 격파한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 우회 기동하는 러시아군 부대를 격파함으로써 아직은 키우가 완전히 포위되어서 고립되어 있는 상황 아니고 회랑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지금 예비대가 키우는 지금 중부 지역인데 서부 지역의 리비우 지역에서 예비대가 계속 지금 창설되고 있고 국제 민병대 의용군 이런 세력들이 다 폴란드나 뭐 이런 지역을 통해서 루마니아나 폴란드를 통해서 육로로 해서 리비우까지 가서 이 지역에서 지금 예비대를 만들어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이 예비대가 키우로 들어와서 포위하고 있는 러시아군의 뒤를 쳐준다면 키우가 좀 생존하고 방어를 성공하는데 조금 더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런 용전을 하고 있는 것에 참 대단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르키우는 정말로 러시아하고 딱 붙어 있지 않습니까? 국경과 20km. 그런데 그 하르키우는 지금까지도 생존하고 있고 너무나 강력한 포격을 퍼붓고 있길래 별동대 조직해서 저 포병부대들을 잡자 해가지고 하르키우 외곽에 있는 위성도시 그 지역의 산계에 있는 러시아군 포병부대, 거기 뭐 다련장 로켓도 있고 자주포도 있고 이 포병부대 진지 지역들을 급습을 해가지고 일부는 파괴시키고 일부는 이제 도망가게끔 만들어서 하르키우 지역에 대한 공세를 주춤시키게 만들고, 또 우리 고려인 3세가 지금 주지사를 하고 있는 미콜라이오시죠. 이 미콜라이오시를 에워싸기 위해서 우회기동을 해서 북쪽에서 감싸려고 했던 러시아군을 지금 서쪽에서 오데사 방면에서 올라온 증원부대가 이걸 이제 격파를 시킨 것이죠. 그래서 미콜라이오시도 지금 포위를 당하지 않는 이런 상황. 왜냐하면 미콜라이오 포위 당하면은 오데사가 이제 위험해지니까. 그러면 이제 항구가 이제 다 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미콜라이오가 포위가 되면 이 오데사 지역과 키우의 연결선이 끊어져 버리니까 그런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미콜라이오가 포위되는 것을 막아내는 이런 데까지는 성공하고 있다. 그런데 아직도 오늘 밤 10시 그리고 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도 계속 키우에 대한 공세가 강해질 텐데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좀 있기는 하고 그런 추가적인 부분은 내일 아침 다시 전황 브리핑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아주 희망적인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가 개전 초기 여단 규모 정도를 예상했던 국제의용군 부대가 군단급 규모를 넘어 서기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추가 병력 투입이 어려워진 러시아와 달리 우크라이나군의 해외 유입 병력 자원이 10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전면 침공 이후에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에 도움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를 위해 싸우겠다며 국제군단에 지원한 외국인 참전자가
현지 시각 3월 9일을 기준으로 4만 명을 돌파했다고 인텔팍스 우크라이나가 현지 시각 3월 10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우크라이나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외국군에서 군사 경험이 있는 의용병 4만여 명이 우크라이나에 입국해 자원 입대했으며 특히 캐나다의 경우에 무려 500여 명의 그룹이 입국해 이 병력들만으로 구성된 별도의 독립대대가 창설됐다고 전했습니다. 해외 의용병은 지난 주말까지만 하더라도 3만여 명 수준이었으나 러시아의 공세가 강화되고 비인도적인 전쟁 범죄 행위가 급증하면서 이를 저지하겠다는 각국 베테랑들의 의용군 지원으로 사흘 만에 1만여 명의 병력이 더 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해외에서 원조받은 무기와 노획 장비들을 활용해 이들을 무장시키고 군 경력과 주특기, 사용 언어 등을 고려해 외국인 의용병들로 구성된 부대 창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정부는 국제법과 제네바 협약을 준수하기 위해 이 의용병들에게 정식 전투원으로서의 교정권을 부여하고 희망자에 대해 우크라이나 국적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는 외국인 의용병뿐만 아니라 해외 유학 또는 이민을 갔던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자발적인 귀국과 예비군 입대 행렬도 줄을 잇고 있는데요. 현재의 추세라면 우크라이나군이 해외 유입 자원으로 확보한 병력이 10만 명을 넘었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해외에서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서 이미 지금 4만 명이 들어갔고, 그리고 우크라이나인들이 해외 유학 가고 이민 가고 한 사람들 들어와서 10만 명 정도, 그 사람들 한 6만 명 해서 10만 명 정도의 해외 유입 자원이 지금 부대 편성을 하고 있다. 특히 해외에서 들어간 완전 순수 외국인들이죠. 그 순수 외국인들은 우리 한국의 이근 전 대위를 비롯해서 그분도 우리 한국의 해군 특수전 예단에서 아주 시체말로 날리던 사람이었죠. 그런 전투 베테랑들이 많기 때문에 해외에서 들어온 외국인 부대가 엄청나게 셀 수 있는 겁니다. 개전 초기에 미국의 네이비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도우러 간다 하고 인증샷 찍고 했었거든요. 그 네이비실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 특히 캐나다에서는 500명이 그룹을 지어서 왔다 그랬는데 저는 아무래도 이 사람들은 PMC, 즉 용병 조직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될 정도인데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군이 이런 카드를 지금 만들어서 보여주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지금 우크라이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아주 많이 오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했는데 여기 이제 전투원이 3명이 앞에 서 있죠. 전투원이 서 있는데 이 앞에 맨 앞에 총 메고 있는 전투원은 우크라이나 국기를 달고 있고 그 다음에 베레모로를 쓰고 있는 이 전투원은 우크라이나 국기 밑에 캐나다 국기를 달고 있죠. 그리고 그 뒤에 비니와 두건을 쓰고 있는 이 복면을 쓰고 있는 이 전투원은 일장기 일본에서 온 전투원인가 봅니다. 자, 그러면 이 배경을 이루고 있는 국기들을 한번 볼까요? 미국 국기, 그리고 캐나다 국기, 그리고 이 뒤에 영국 국기, 그리고 태극기입니다. 전 세계에서 국기 4개를 선택해서 지금 배경으로 삼았는데 그 4개의 국기 중에서 태극기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3명의 전투원 중에서 국기를 달고 있는, 외국 국기를 달고 있는 2명의 전투원 중에 하나가 일본 국기, 하나는 캐나다 국기. 그래서 일본 국기, 캐나다 국기는 할 말은 없습니다만, 특히 캐나다는 지금 500명이 한꺼번에 들어갔으니까 그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움을 표하는 것인데, 태극기는 여기 지금 왜 있을까요? 그래서 이근 대위를 비롯한 소수의 인원이 들어간 것을 지금 해외 입국, 해외 이 의용병들이 4만 명인데 그 소수의 이근 대위를 비롯한 몇 명에게 이 정도로 고마움을 표현한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 우리 한국인들이 우크라이나 대사관의 그 호소에 자발 동참해서 많은 성금을 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지금 2번에 걸쳐서 이 국방TV에 우크라이나 대사관에서 공개한 그 후원금 계좌를 공개했지 않습니까? 아마도 제 생각에 우리 신인군의 국방TV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우크라이나 대사관에서 깜짝 놀랄 만큼의 성금을 후원해 주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애국 시민들이 인권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법치 이런 상식에 기반한 이런 애국 시민들이 우크라이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표현한 이 성원이 아마 앞으로 대한민국 위상을 올려주는데 크게 기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이런 데 힘입어
정말 나라 지키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이 문제입니다. 내일 아침에 꼭 신인균 국방TV 찾아주십시오. 계속 신인균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